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평소 수업 시간보다 참석자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저 주반이 합반돼서 보강을 해서 참석자 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네, 의외로 참석자 수가 좀 적네요. 아마도 뭐 녹화본으로 공부할 생각으로 오늘 수업에 참석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제 시간에 못하고 보강 수업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평가가 있어서 외부에 가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수업을 오늘 좀 못하게 됐어요. 실은 학교에 저는 3시 이전에 도착을 해서 3시에 수업을 할까 했었는데 또 수업 시간 변경하기가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다가 지금 4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 시간에 수업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추석에도 실은 목요일 날 우리가 휴일이라서 보강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해야 될지 조금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따로 이 공휴일 날 수업 안 하고 16주 차에 보강을 했었는데 요번에도 그냥 16주 차에 할까 아니면은 주말에 그냥 보강을 할까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혹시 의견이 있으면은 메일로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뭐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뭐 신문을 잠깐 읽다 보니까 이 원격 교육에 대해서 조금 뭐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원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뭐 20분 정도라고 얘기를 거기에 기사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원격 교육으로 공부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 얼굴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주위의 학생들, 친구들 모습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화면만 보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주의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또 제가 할 수 있나 좀 곰곰이 생각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별다른 재주가 없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또는 수업을 아주 흥미있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저도 대학교에 생활을 돌이켜 보면 참 어, 세상에는 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이런 우리가 코비드-19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도 예전에 뭐 그때는 민주화 운동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12.12 사태라든지 뭐 5.18 사태 같은 경우가 발생해서 학교를 휴교하고 학교를 못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이런 원격 교육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 원격 교육이라는 굉장히 최근에 네트워크가 발전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예전에는 어쨌든 이런 원격 교육을 하지 못해서 집에서 주로 머물다가 뭐 숙제 같은 거를 우편물로 해서 붙였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따로 선생님이 공부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숙제만 내라고 연락이 와서 숙제를 해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제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항상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진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실은 좀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마찬가지로 길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리즘 같은 거 개발할 때 에버리지 수로풋도 중요하지만 항상 월스트 케이스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항상 좀 그 관심의 초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타임 컴플렉스든지 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같은 걸 우리가 따지는데요. 뭐 알고리즘에 만약에
다루는 대상이 뭐 10개였을 때는 잘 동작이 되는데 뭐 10,000개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00만 개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럴 때도 뭔가 시스템이 어,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크래시 안 되고 지속적으로 좀 동작이 돼야 되겠죠. 뭐 그것도 우리한테도 적용해 보면은 뭐 상황이 어렵더라도 항상 우리 잘 좀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좀 능력을 좀 길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굉장히 힘들어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좀 말 그대로 쉽게 쉽게 생각하면서 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능력을 좀 길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강이라서 웬만하면 진도를 이렇게 뭐 빨리 나가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미디어 전까지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그 우리가 수식이 Fourier Analysis라고 하는 또는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련된 사항들을 여기 설명한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뭐 1, 2학년 때 수학을 좀 배웠으면은 이 내용을 좀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학교 때에서 포리에 트랜스폼이라든지 뭐 라플레이스 트랜스폼 같은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과목에서 이런 주제를 다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이유는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기 위한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특히 통신에서 주어진 물체를 통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심사죠. 그래서 우리가 뭐 트위스트 페어라든지 코엑스알 케이블이 주어졌을 때, 그 물체를 통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인풋 시그널을 그런 피지컬 미디어에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아웃풋은 만약에 변형된 모습으로 나올 텐데, 왜 그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설명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바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물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미디어라는 것은 이미 어떤 주파수 대역의 시그널은 잘 통과시키고 임의의 주파수 대역은 통과 안 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우리가 하나의 필터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우리의 이 Y축을 어테뉴에이션 레이시오라고 한다면 이때 어테뉴에이션 레이시오는 인풋의 파워를 뭐 아웃풋의 파워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실은 아웃풋을 인풋으로 나눈 상태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어느 쪽으로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비율을 레이시오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제가 드렸던 내용은 만약에 이 레이쇼가 1이라고 하면은 어테뉴에이션이 없이 우리가 어떤 사인파 또는 주파수에 해당되는 시그널 파워가 잘 전달되는 것이고 만약에 0에 가깝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혀 그것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요 두 개의 레이쇼를 반대로 하면은 이게 0이 아니라 이제 무한대가 되겠죠. 어쨌든 뭐 우리가 뭐 무한대든 0이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임의 주파수 대역은 잘 통과시키고 나머지 주파수 대역은 통과 안 시키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미디어들이 이제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인풋 시그널이 잘 통과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그널의 일종의 파워 스펙트럼 또는 파워 디스트리뷰션이 주파수에 따른 시그널의 파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미 어떤 물체를 통해서 시그널을 전달했을 때 아웃풋이 어떤 타영의 왜곡 없이 우리가 잘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따라서 인풋 타임 도메인의 어떤 인풋 펑션을 프리퀀스 도메인의 일종의 우리 파워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환하는 툴이 바로 이 푸리에 시리즈 또는 푸리에 인티그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미 뭐 이 수식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피오리어딕 함수는 이와 같이 사인파와 코사인파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분해를 했을 때, 디컴포지션 했을 때 각각의 이 코이피션트가 바로 해당되는 주파수의 파워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컨티뉴어스한 그런 펑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우리가 폼으로 또 분해가 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이 적분, 인티그레이션은 우리가 서메이션에 을 우리가 이거는 디스크리트 엘리먼트에 대한 어떤 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은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어떤 엘리먼트들의 썸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같은 우리가 형식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 포리에 시리즈하고 포리에 이 인티그랄을 보면은 뭐 우리 같은 형식이라 다만 우리가 컨티뉴어스 하냐, 디스크리트 하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하는 게 W인데요. 여기 X로 지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형식, 요 식과 요 식은 우리가 그 더하는 대상이 우리가 디스크리트하냐, 컨티뉴어스하냐 정만 다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 주어진 펑션을 이렇게 디컴포지션 하면은 바로 이 시그널의 파워가 해당되는 주파수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0에서 만약에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3000Hz 정도의 주파수 대역에 파워가 흩어져 있고 고주파인 경우에 3000Hz 이상부터는 굉장히 파워가 적은, 즉 고주파의 시그널은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리에 시리즈와 이 포리에 트랜스폼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 제가 시험 문제 중에 이 포리에 시리즈하고 포리에 인티그랄을 설명하는 그 본문을 그냥 제가 복사해서 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텀을 채워넣는 그런 뭐 시험 문제를 내봤는데요. 뭐 이건 실은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이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이해하면은 요 수식을 수식의 일부 요 텀들을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 모든 학생이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책을 좀 보고 이런 수식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만약에 빈 공란에 우리가 채워넣기 같은 만약 시험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 텀을 잘 채워넣는다는 것은 결국 이 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라고 이해를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채워넣지 못한다는 것은 이 수식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가 좀 반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꼼꼼히 읽어보고요. 이해를 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요 그림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림으로 좀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프리퀀스 도메인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아웃풋 시그널의 어떤 푸리에 트랜스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 현상을 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미의 어떤 시그널, 파워 스펙트럼이 뭐 이와 같은 어떤 이미의 인풋 시그널을 우리가 물체에다가 피지컬 미디어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미디어라는 것은 특정 시그널 밴드는 잘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 안 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웃풋 시그널의 이 파워 스펙트럼은 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이 아웃풋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을 또는 우리가 포리어 트랜스폼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만약 구한 다음에 우리가 아웃풋의 타임 펑션을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인버스를 취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물체의 이와 같은 HT 펑션을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생각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포리어 시리즈나 포리어 인티그랄을 이용하면은 이 파워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웃풋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우리 이런 물체를 이해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리어 시리즈나 포리어 트랜스폼이 통신의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수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운가요? 어때요? 남정호 학생. 내용이 포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나요? 남정호 학생. 그래요? 가능성이 있어요? 남정호 학생은 뭐 두 번이나 제가 목소리 잘 들리냐고 했는데 대답을 해줘서 고마워요. 자, 뭐, 최수정 학생은 어때요? 내용이 뭐 이해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정도인가요? 어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 크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임의의 펑션은 사인파와 코사인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후리의 시리즈예요. 또는 후리의 트랜스폼이다. 그때 사인파와 코사인파는 일종의 직교 좌표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X축이다, Y축이다, 또는 Z축이다. 우리가 일종의 벡터 같은 거를 배웠을 때 어떻게 해요? 이미 n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좌표는 n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인파와 코사인파도 이미 어떤 좌표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n디멘셔널에 있는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한다. 마치 사인파와 코사인파로. 그래서 사인파와 코사인파 해당되는 그 F라고 하는 프리퀀시의 어, 우리가 파워로 또는 어떤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시그널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어느 물체를 통해서 인풋 시간을 보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또는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물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의의 시그널, 임의의 주파수 대역은 잘 통과시키고 그 위의 주파수는 잘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사람 귀도 하나의 우리가 통신로라고 생각하면은 사람 귀는 0에서 물론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3000Hz 또는 뭐 어떤 사람 4000Hz라고 책에서는 4000Hz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0에서 4000Hz의 시그널은 잘 통과시키고 4000Hz 이상은 통과 안 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귀로는 0에서 4000Hz의 시그널만 듣고 나머지의 고주파는 듣지 못하죠. 그래서 동물마다 우리가 듣는 주파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대역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물체를 주어졌을 때 그 물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물체의 대역폭을 알아야 돼. 밴드위스를. 우리가 그래서 미디어 밴드위스라고 했는데 그 미디어 밴드위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만 어떤 시그널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떤 트위스트 페어라든지 구리줄이라든지 뭘 주고 이 시그널을 통해서 이 메디아를 통해서 시그널 한번 전달해봐라고 하는 과제를 주어졌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그 미디어의 특성을 알아내야 되겠죠. 그 특성은 뭐냐 하면은 방금 얘기했죠. 미디어의 밴드위스를 알아내는 것이다. 밴드위스를 알아내면은 거기에 알맞게끔 시그널을 어떻게 해요? 변환시켜서 모듈레이션 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포리에 시리즈와 포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론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물론 뭐 우리가 증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어럼 자체는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뭐 비슷한 얘기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미 어떤 인풋 시그널을 이와 같이 지금 상단에 있는 것을 보내면 이건 타임 도메인에 있는 어떤 인풋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볼테이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마이너스 V볼트 플러스 V볼트라는 일종의 사각파 스퀘어 웨이브를 이제 보내고 각각이 어떤 바이너리 데이터를 표현하는지를 상단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어떤 시그널,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했을 때 아웃풋은 이렇게 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 시그널의 어떤 모양과 똑같이는 안 나오죠. 뭔가 왜곡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결국 0과 1을 란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시간에 어떤 그 시그널이 갖는 값을 찾아서 뭐 그래서 일례로 여기에 보면은 요 지금 인풋 시그널은 마이너스 V볼트에 가까운지 플러스 V볼트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마이너스 V볼트에 가까우니까 이건 0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값을 찾아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겠는데요. 어느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이때 뭔가 아웃풋 이 웨이브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래는 플러스 V볼트에 가까워야 되는데 마이너스 V볼트에 가까워서 0으로 우리가 생각 또는 우리가 데이터를 간주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일종의 텔레폰 라인에서의 어테뉴에이션 어떤 레이쇼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X축은 주파수 대역이고 프리퀀시고 Y축은 어테뉴에이션 뭐 레이쇼인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1000Hz를 기준 1000Hz의 어테뉴에이션 레이쇼를 기준으로 한 일종의 어테뉴에이션이다. 즉 1000Hz의 어테뉴에이션 레이쇼가 1이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이 되겠는데요. 원래 그 텔레폰 라인의 이 어테뉴에이션 레이쇼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이게 미디어를 쓰면은 아웃풋이 왜곡이 많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 레이쇼라는 건 해당되는 주파수의 시그널의 감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감쇄가 이렇게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해요? 아웃풋 시그널이 인풋 시그널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게 되겠죠. 우리 바로 전에 봤지만 이미 어떤 시그널이라는 것은 사인파의 어떤 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간단하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FNT의 시그마로 나타나는데요. 이때 이 레이쇼가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균일하면은 뭐 여기에 가령 n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곱해진 상태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인풋 시그널과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주파수에 따라서 어테뉴에이션 하는 레이쇼가 서로 다르면은 이 아웃풋의 모습이 인풋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평평하게 좀 이렇게 일종의 플랫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죠. 통신을 우리 오류 없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래서 뭐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부분을 써서 뭐 이렇게 좀 평평하게 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또 하단에 있는 그림도 우리가 바로 전에 슬라이드에서 했는데 딜레이 디스토션이다. 그래서 미디어 특성 중에 하나가 주파수마다 시그널의 어떤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뭐 솔리드 라인이라고 지금 한 부분은 주파수마다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지 또는 뭐 우리가 속도로 전달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인파가 서로 전진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웃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 즉 페이즈가
다르게 도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amplitude, 그 다음에 frequency, phase가 있게 되겠는데 phase는 우리가 시간의 문제가 되겠고 amplitude는 파워의 문제다. 그 다음에 F는 우리가 frequency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에서 사인파를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 페이즈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데스라인처럼 뭔가 이렇게 평평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뭐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이 물체의 대역폭하고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또는 계산해보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또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요. 자, 요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와 같은 주기파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뭐 물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미 어떤 t의 주기를 갖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있고 조그만 또 사각파가 있는 이런 그런 시그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가정은 현실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뒤에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그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겠어요. 이런 가정이 있을 때 얘 푸리에 시리즈를 구해보면 피오리오딕 함수기 때문에 푸리에 시리즈를 구한 다음에 각 주파수의 이 파워를 여기에 지금 루트 민 스퀘어라고 RMS 앰플리튜드라는데 파워들을 그려보면은 그리고 요 하단은 하모닉 넘버라고 했는데요. 우리 프리퀀시 F를 우리가 사인파를 할 때 사인의 NFT라고 했었죠. 그때 요 베이직한 주파수 F를 이 F는 베이직 주파수 뭐냐? T분의 1이다. 1이 되겠죠. T는 뭐냐? 여기에 T가 되겠죠. 그래서 요 베이직 프리퀀스를 여기서 하모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F일 때, 2F일 때 각각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그널 파워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시그널 파워 스펙트럼을 시그널 파워 스펙트럼을 보여준 것이 되겠고요. 이런 인풋 시그널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하자. 그때 매체가 대역폭이 작아서 하모닉 하나만 통과시킬 경우에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물체 대역폭이 작을 경우에는 아웃풋이 인풋 시그널과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두 개의 하모닉을 통과시킨 경우에 아웃풋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조금 다른 모습이 되겠고요. 네 개를 통과시켰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웃풋의 모습은 이와 같이 되겠고요. 이 모습은 인풋하고는 조금 그래도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8개를 통과시켰을 때는 조금 더 인풋 모습에 가까운. 물론 요 파워 스펙트럼을 다 통과시키면은 당연히 이 원래 인풋 모습과 똑같이 되겠죠. 그렇지만 대역폭이 무한대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물체는 우리가 대역폭이 무한대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보여준 예제처럼 임의 하모닉만을 통과시키고 이 고주파에 해당하는 하모닉은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게 되겠어요. 네. 요 예제를 우리가 하나의 수식으로 조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텔레폰 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바로 전해본 슬라이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빗 레이트를 가령 BBPS라고 하고 아까의 타임 피리어드는 8비트를 기준으로 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피리어드는 얼마가 되느냐? 8 나누기 B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8비트를 보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가 피어리어드가 되겠죠. 물론 가정은 이 똑같은 8비트의 패턴이 계속 연속해서 나타난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가정이 틀리다, 연속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은 파워 스펙트럼은 앞에서 보여준 거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피어리어딕 함수를 가정을 한 것이 되겠고요. non 피어리어딕 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포리에 인티그랄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 스펙트럼이 이와 같이 일종의 그 디스크리트 펑션이 아닌 파워 스펙트럼이 컨티뉴어스하게 되고 조금 우리가 복잡하니까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같은 패턴이 우리가 무한대 반복되는 피어리어드 함수를 여기서 가정을 했고 그럴 때 피어리어드가 얼마인지를 여기서 계산했습니다. 피어리어드가 우리가 8분의 b니까 당연히 베이직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b분의 8이 되겠죠. 피어리어드와 프리퀀시는 역수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퍼스트 하모닉 또는 베이직 프리퀀시를 네, 여기 프리퀀시가 b 나누기 8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옆에 그런 다음에 텔레폰 라인에서 통과할 수 있는 텔레폰 라인이 지금 밴드위스가 3000Hz라고 하면은 3000Hz인 상태에서 통과되는 하모닉의 개수는 어떻게 됐어요? 베이직 프리퀀시를 3000을 베이직 프리퀀시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거는 뭐 앞에서 우리가 예제에서 표현됐지만 결국 요런 이게 몇 개가 통과될 거냐를 우리가 따질 때는 어떻게 요거와 요거 사이의 간격을 로 나눠주면 되겠죠. 전체 어떤 물체의 대역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몇 개가 여기를 통과할 것이냐 하면은 요 간격을 나눠주면 개수가 나오겠죠. 우리 마치 전봇대 간격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000 나누기 b 나누기 8이 되겠고요. 정리하면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 옆에 테이블은 b의 값을 달리했을 때 우리 전화선 3000Hz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전화선을 통해서 통과되는 하모닉의 개수를 한번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BPS가 300일 때 피어리어드는 8비트를 보낼 때 필요한 시간은 이와 같이 되겠고 이거의 역수는 폴스트 하모닉은 37.5Hz가 되겠고 이걸 3000Hz를 나눠주면은 80개가 통과된다. 지금 우리가 300bps로 텔레폰 라인을 통과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텔레폰 라인을 통해서는 충분히 300bps로 전달할 수 있다. 만약 600bps로 전달했을 때 통과되는 하모닉의 횟수는 40개, 충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1200, 2400, 4800, 9600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통과되는 하모닉 개수가 점점점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일례로 뭐 9600인 경우에는 2가 되겠고요. 19200일 때는 하나, 38400일 때는 0이 되겠어요. 즉 38400 정도의 속도로 우리가 전화선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200도 굉장히 버겁다. 9600 두 개 하모니 이것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적어도 한 뭐 하모닉이 앞에 예제를 보면 4개 정도는 통과돼야만 모습이 좀 유사한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다이얼업 라인인 즉 보이스를 통과시키는 텔레폰 라인을 통해서 최대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속도가 한 뭐 9600, 19200 뭐 그 정도였어요. 물론 조금 더 이 19200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좀 기법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요 예제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나이브하게 데이터를 보내려면 텔레폰 라인 3000Hz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는 텔레폰 라인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한 9600 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물체의 대역폭이 미디어 밴드위스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대역폭과 우리가 요즘에 그 링크 스피드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하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예상했던 내용들이 나오나요? 어때요? 좀 뭐 데이터 통신에서는 이런 걸 배울 것 같았는데, 그런 예상한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시험 문제 자주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의 미디어의 밴드위스와 링크 스피드를 연관질 수 있는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비슷한 예제들을 주고 한번 계산해 보라는 뭐 그런 문제들을 가끔 시험 문제에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 배웠던 내용을 좀 포멀하게 또는 우리가 어떤 이퀘이션으로 시어럼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두 가지 시어럼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뭐냐? 주어진 물체, 즉 물체의 밴드위스 B라고 하는 미디어 밴드위스가 B인 미디어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얼마냐라는 것이 되겠어요. 즉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0에서 비헤르츠까지는 시그널을 잘 통과시키고 해당되는 주파수는 그 뒤는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물체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미디어가 있다 하면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얼마냐 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의 여기에 시어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키스트 시어럼이고 두 번째가 샤논 시어럼이라고 하는데요. 뭐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시어럼 중에 통신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이론이 되겠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 저도 예전에 대학원 입학할 때 입학 시험 문제 중에 그때도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요즘에 뭐 오랄 테스트인데요. 어, 거기서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면접관이 물체를 통해서 왜 무한대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봐라. 뭐는 문제를 받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나이키스트나 샤논 시어럼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뭐 바로 얘기를 해보면은 물체를 이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무한 속도로 우리가 무한 속도의 빠르기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체의 대역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대역폭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의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나이키스트는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물체의 대역폭이 h인 경우에 이 h인 물체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2 곱하기 h의 로고트의 v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뭐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로우 패스 필터, 즉 밴드위스가 h인 시그널을 통과시킬 수 있는 네, 시그널 통과시킬 때 얘를 복원시키려면 적어도 2 곱하기 h 샘플만큼은 h만큼은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즉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미 어떤 시그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그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해야 되느냐, 즉 측정을 해야 되느냐, 몇 번에. 그래서 우리가 사인파를 그냥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샘플링을 굉장히 뭐 자주 할 수도 있고 띄엄띄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일례로 이런 사이파가 있는데 샘플링을 이렇게 굉장히 띄엄띄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데이터는 또는 이런 인풋의 모습은 추측하기 어렵죠. 어떤 모습이 여기 중간에 나타났는지를 또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샘플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굳이 요 중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샘플링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샘플링하면 그 사이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한다고 우리 가정을 한다면은 요 중간 부분은
샘플링을 할 필요는 없게 되겠어요. 물론 여기서 가정은 이 스무스하게 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미디어 H인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최대 빠르게 어, 어, 보낼 수 있는 시그널 또는 사인파를 우리가 복원하기 위해서는 E 곱하기 H만큼 샘플링을 해야 되겠고, 이때 우리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주파수가 EH인 그런 사인파는 어디를 주파수가 H인 그런 사인파는 물체 대역폭이 H인 미디어를 통과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요 H인 시그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EH를 샘플링해야, 두 배를 적어도 얘보다는 두 배를 샘플링해야. 왜냐하면 사인파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우리가 샘플링을 해야만 요 사인파를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E 곱하기 H만큼의 샘플링 해야 되겠고, 이때 요 샘플링 하는 곳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요 맥시마나 미니마의 포인트에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변화의 크기를 요 사인파의 맥시멈이 가질 수 있는 변화의 값을 V개라고 한다면은, 즉 무슨 얘기냐면은 1V, 2V, 3V, 맥시마가 4V를 가질 수 있고, 미니멈에서 가질 수 있는 볼테이지는 뭐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값을 선택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이걸 정보량으로, 바이너리 데이터의 정보량으로 하면은 바로 이게 로고트의 V가 되겠죠. 한 번에 시그널 엘리먼트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은 로고트의 V가 되겠고, 이 변화가 몇 번을 하느냐? EH만큼의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물체 대역폭이 H인 미디어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는 E 곱하기 H의 로고트 V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키스트의 시어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나이키스트의 시어럼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 H는 유한이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V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즉 데이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물체 대역폭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이걸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V는 우리가 무한히 실은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값의 개수를 우리가 굉장히 늘리면 늘릴수록 속도가 늘어나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나이키 시어럼에 의하면은 뭐 무한 속도로 빨리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무한 속도로 빨리 못 보내. 그 이유는 이 이퀘이션에서는 노이즈 이펙트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이즈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나이키 시어럼이 유효하지만,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나이키스트 시어럼은 유효하지 않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또 시어럼이 바로 샤논이라고 사람이 만든 시어럼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옆에 있는 수식이 되겠는데요. 즉 링크 스피드는 물체의 대역폭 h에다가 로고2의 1 플러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로고2를 취한 거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증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체의 대역폭은 유한이 되겠고요. 물론 속도는 이 유한의 미디어에 비례해서 증가가 되겠고요. 또한 시그널 파워와 노이즈 파워의 이 비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그널 파워를 높여야 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그냥 일대로 생각하면, 제가 말을 빨리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목소리를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뭔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면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그널 파워와 노이즈 파워가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시그널 파워를 키우면 키울수록 노이즈 파워도 점점 커진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책에서도 뭐 그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면은 이 도선에 있는, 미디어에 있는 일종의, 뭐 분자들이, 어, 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진동을 해서 일종의, 서멀 노이즈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한다. 뭐,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점점점 크게 하면은 해당되는 노이즈도 점점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무한의 속도로 우리는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샤논이라는 사람은 이 이퀘이션을 만들고 증명을 했는데요. 방법은 얘기 안 했어요. 이 샤논의 리미트를 해당되는 인코딩 방식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 샤논이 예측한 최대 속도를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맥시멈 리미트는 샤논이 얘기했지만 이 맥시멈 리미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how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인코딩 방식이 이제 제한이 돼서 이 샤논의 리밋을 도달하려는 노력은 많았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노이즈 파워가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절대 온도와 같이 온도를 갖는 우리가 도선을 쓴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겠죠. 시그널 파워를 계속 증가시킴으로써. 하지만 뭐 이거는 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현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요 샤논의 시어럼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화이트 노이즈만을 고려했다. 그래서 임펄스 노이즈 같은 외부로부터의 노이즈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또 측면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샤논 시어럼을 이용해서 텔레폰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여기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3000Hz 만약에 그 텔레폰 라인의 밴드위스를 3000Hz 정도 되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한 1000 정도로 하면은 한 3만 bps 정도가 이제 맥시멈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이얼업 라인을 통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최대 속도가 한 30kbps 정도 우리가 됐었죠. 물론 이거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컴프레션을 이용하고 뭐 이런 기법들이 이용되긴 했지만 그런 어떤 컴프레션 없이 보낼 때 최대 속도가 한 30kbps가 되겠고요. 요 마지막에는 뭐 샤논이나 나이키스타하고 상관없지만 뭐 간단하게 데시벨이라고 하는 측정 단위가 나와서, 그리고 데시벨은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션 특별히 이 굉장히 값이 크기 때문에 이 값을 큰 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 데시벨이라는 것은 뭐 쓴다. 데시벨은 이와 같이 계산한다. 그래서 10 곱하기 우리가 10 로고 베이스가 10인 그런 로고를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에 적용한 그런 값이 바로 데시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래프 그릴 때 여기에 값이 엄청나게 커지면은 우리가 그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뭐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 훨씬 더 어떻게 어떤 큰 변화를 축약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뭐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단위를 통신해서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뭐 기초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예, 장재원 학생 뭐 인공지능 강의가 있어서 간다고 했는데요. 예, 나가시고 뒤에 뒷부분은 녹화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학생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이제 뭐 차승원 학생 질문 없어요? 뭐 인공지능하고 죄송 뭐 겹치는 학생들은 인공지능 수업 가서 수강하도록 하시고요. 인공지능 수업 제가 그 김주태 교수하고 잠깐 했는데
녹화본으로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인공지능도 이 웹엑스로 실시간으로 강의하고 있나요? 여기 남아있는 학생 중에서 뭐 그분 잘 실시간으로 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약간 뭐 통신의 좀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어, 일종의 어떤 물체적 현상, 물체 현상에 대해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가벼운 기본으로 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나열식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 어떤 물체의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미디어 부분이 되겠고요. 즉 미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는 뭐 여기 설명에 있듯이 이제 세 가지 측면, 뭐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르다. 그래서 밴드위스라든지, 즉 어느 주파수 대역을 통과시키는지가 다르고, 또 딜레이,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도 좀 다르고, 또 스피드가 좀 다르고, 코스트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어떤 난이도도 좀 다르고, 이런 측면이 좀 다르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트랜스미션 미디어를 크게 뭐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한다. 가이디드와 언가이디드 미디어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는 하는 내용은 이미 이제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가이디드 미디어에 속한 미디어는 코퍼 와이어라든지 파이버 옵틱스, 그다음에 코엑스알 케이블에 코옥스라고 이제 하는데요. 코옥스가 있게 되어 있고요. 언가이디드 미디어는 라디오라든지 레이저,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그다음 세러라이트 같은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 그 각각의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어떤 주파수 대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같이 좀 살펴보면요. 오른쪽에는 X축, 그 X축은 프리퀀스를 표현하고 있고요. 물론 요 하단은 웨이브랭스를 표현하고 있는데, 뭐, 프리퀀스와 웨이브랭스는 같은, 비슷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당분간. 뒤에 다시 한번 웨이브랭스와 프리퀀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요 X축은 프리퀀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파워하고 텔레폰 라인은 요 정도의 주파수의 시그널을 사용한다. 즉, 로우 프리퀀스의 주파수를 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텔레폰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000Hz의 시그널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 해당되는 시그널의 이름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V도 있고, 예, 그래서 뭐 VLF 하면은 very low frequency, low frequency, 뭐 medium frequency 뭐 등등이 있는데 뭐 이거 다 외우기는 좀 힘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뭐 부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V는 very, ultra, super, extreme, tremendous, incredible, astonishing, prodigiously 뭐 이런 용어들이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 L은 low, medium, high, VF는 보이스 프리퀀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위스트 페어를 통과하는 시그널은 뭐 요 정도의 레인지에 해당한다. 라디오파에 해당하는 것은 요 정도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이 정도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다. 인프라레드는 뭐 이 정도다. 비저블 라이트는 이 정도다. 그리고 비저블 라이트는 옵티컬 파이버를 이제 통과하는 어떤 시그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영역보다 더 큰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시그널들도 있게 되겠는데요. 뭐 감마라든지 엑스레이 뭐 등등의 어, 바이오레시라든지 이런 우리가 시그널들이 있는데 이 고주파는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몸에 해롭기 때문에 인간한테 해롭기 때문에 통신에서는 이런 고주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도 뭐 코엑스알 케이블의 대역폭에 해당되는 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뭐 라디오, FM, AM 뭐 등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네, 뭐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요약이 필요하면은 그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트랜스미션 미디어, 특별히 우리 가이드드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뭐 이 책에서는 약간 좀 위트가 있는 뭐 또는 재밌는 스토리를 군데군데 좀 쓰였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케팅 미디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미 책을 읽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뭐 통신이라는 게 꼭 실시간 통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통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테이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이걸 뭐 트럭으로 실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이런 우리가 통신 방식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의외로 이런 통신 방식도 유효할 수 있다. 뭐 그런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어, 그 간과한 이런 통신 방식도 떤 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밴드위스는 뭐 19기가 bps고 코스트도 굉장히 싸다. 기가바이트다. 그래서 뭐 통신하는 방식을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요. 테이프에다가 뭐 물론 지금 우리가 테이프를 쓰지는 않죠. 뭐 만약에 근데 USB 메모리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플로피 디스켓도 있고 뭐 이런 테이프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세컨더리 스토리지 미디어가 요새는 뭐 다 사라져 버리고 USB 메모리라든지 만 이제 살아남았죠. 어쨌든 이런 옛날 우리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이걸 뭐 패킹을 해가지고 박스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뭐 페더럴 익스프레스 같은 걸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신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은 이런 방식을 써도 뭐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시간 전송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방식을 써도 물론 지금도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뭐 간단하게 이 저자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로 이런 테이블을 실어서 나가는 그런 통신 방식의 밴드위스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뭐 재밌는 스토리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트랜스미션 미디어의 뭐 대표적인 미디어가 바로 트위스트 페어가 되겠습니다. 트위스트 페어는 우리 전화망에 아주 많이 쓰는 그런 통신 매체가 되겠죠. 트위스트 페어는 요 하단에 그림에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개의 도선을 일종의 꼬운 트위스트한 그런 매체가 트위스트 페어가 되겠고요. 어, 그래서 뭐 투 인슐레이티드 코퍼 와이어를 이제 꼬은 것이다. 그래서 두 개, 항상 우리가 통신할 땐 두 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기를 흘려주려면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되겠고, 회로가 형성되려면은 두 개, 우리가 라인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이때 이 트위스트 페어는 말 그대로 꼬았는데, 그 꼬은 이유는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외부로부터의 인터피어런스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 물리 시간에 여러분 배운지 모르겠는데 전기를 흐르면은 여기에 전자기파가 안테나처럼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이 전자기파가 옆에 있는 도선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기파가 또 오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 그래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트위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하면은 이런 간섭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이 트위스트 페어에서 시그널은 어느 게 그라운드 선인지 시그널 라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뭐 디퍼런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즉 이 도선의 전압과 이 도선의 전압의 차이를 만을 표현하는데요. 트위스트 하면은 옆에 인터피어런스를 받더라도 고르게 똑같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알파라는 값이 만약 영향을 여기도 미치고 여기도 미치면 결국 우리가 시그널을 알아내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을 빼는 거죠. 빼기 때문에 이 두 개 더해진 값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감시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물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많이 설치된 곳이 텔레폰 컴퍼니 또는 스위치 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어디 기사에 보니까 전화 회사의 값어치는 바로 이 전화와 회사 사이에 깔린 이 구리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엄청난 많은 양의 구리가 여기에 설치가 되겠죠. 코퍼가. 이 트위스트 페어는 또 어떤 만드는 제작 방식에 따라서 이 뭐 캐티고리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자세하게 이거 다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게 되겠고요. 어쨌든 예, 이 트위스트 페어의 어떤 성능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킬로미터 정도를 이제 시그널 어, 전달할 수 있다. 근데 several 킬로미터를 넘으면은 우리가 파워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리피터가 필요한 것이 되겠고, 뭐 several 메가bps 정도의 속도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뭐 여기 하단에 이제 구체적인 예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3, 캐티고리 3, 우리 트위스트 페어가 있고, 이거는 뭐 보이스 그레이드 케이블이다. 캐티고리 5는 데이터 그레이드 케이블이다. 한 100메가bps 되고요. 그 하단에 캐티고리 3하고 캐티고리 5의 두 개를 비교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뭐 우리가 어,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꼬임의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넘버 오브 트위스트가 다르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조금 더 빠르게 만든 게 캐티고리 6, 7 뭐 이런 정도인데 10기가bps 정도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뭐 UTP라는 단어도 나오고 STP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인터피어런스에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쉴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unshielded twist pair 또는 shielded twist pair로 이제 나눠진다는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우리가 코엑스알 케이블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엑스알 케이블의 모습은 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 도서는 컨덕터는 여기에 중심에 코퍼 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뭐 브레디드 아우터 컨덕터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리줄이 하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구리줄이 이렇게 일종의 꼬은 상태로 간다면 이거는 구리줄이 동심원을 이루면서 간다. 그래서 이걸 뭐 코엑시알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도선 사이에 일종의 인슐레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전기가 안 통하게끔. 그래서 인슐레이팅 머티리얼이 있고 거기에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야 되겠죠. 외부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래서 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코엑스알 케이블인데요. 두 가지 큰 종류가 있다. 그래서 베이스밴드가 있고 브로드밴드가 있고 그래서 이 베이스밴드와 브로드밴드는 이 코퍼의 두께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55옴짜리가 있고 이거 저항을 우리가 측정하는 단위가 되겠는데요. 뭐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 TV에 사용하는 코엑스알 케이블은 75옴,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 사용했던 케이블은 55옴 정도, 55옴 정도 되는 그런 코엑스알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엑스알 케이블은 외부로부터 프로텍션이 좋습니다. 트위스트 페어. 왜냐하면 여기에 이 아우터 컨덕터가 싸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시그널이 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통신에 우리가 베이스밴드와 브로드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브로드밴드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 텔레폰망에서는 이 브로드밴드라는 의미가 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망에서는 이 브로드밴드와 반대말이 일종의 네로밴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에서의 브로드밴드라는 의미는 아날로그 트랜스미션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반대말은 바로 베이스밴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약간씩 의미하는 게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전화망에서 브로드밴드를 쓰면은 이거는
일종의 와이드 밴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화 우리가 관련된 기사를 쓸 때 브로드밴드라는 단어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인터넷에서의 브로드밴드는 아날로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이스밴드는 디지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의 있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밴드는 1km당 우리가 1에서 1GBps 케이블 TV와 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브로드밴드는 이 밴드위스가 300MHz에 해당이 되겠고 한 100km 정도. 그 다음에 효율은 1Hz당 1bps, 즉 300MHz의 미디어 밴드가 있으면 속도는 300Mbps 정도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드밴드 이 코엑스알 케이블은 특별히 케이블 TV망을 구현하는데 많이 썼는데요. 예전에 케이블 TV망은 주로 심플렉스입니다. 심플렉스는 한 방향만 통신이 가능하죠. 그래서 케이블 TV망 자체가 원래 어플리케이션이 한 방향으로만, 단방향으로만 우리가 통신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죠. 일종의 유니디렉셔널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그래서 앰프 같은 거를 중간중간 하는데 이게 단방향 앰프였어요. 그래서 근데 인터넷으로 이 케이블 TV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방향 또는 이런 앰플리파이어를 조금 제거를 하는 그런 수정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양방향으로 케이블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그래서 듀얼 케이블 시스템도 있었는데 이거는 케이블이 두 개 필요한 거죠. 피지컬 일종의 링크가 두 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FDM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하나의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보내고 물론 이 한 방향 앰플리파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제거해서 양방향 앰플리파이어로 또 만들어줘야 있게 되겠습니다. 이 브로드밴드 코엑스알 케이블은 베이스밴드보다는 좀 이 밴드위스라든지 속도가 이제 낮았었는데 하지만 이 브로드밴드 코엑스알 케이블을 더 많이 쓴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케이블 TV망에서 넓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케이블 TV망을 또는 이 브로드밴드 코엑스알 케이블을 더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뭐 학생 수도 좀 적고 그러니까 파워 라인까지만 설명드리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살펴보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라인도 우리가 홈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중요한 피지컬 링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랜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좋고 또는 우리가 인터넷 액세스망으로 브로드밴드 액세스망으로도 우리가 사용하기에 좀 편하다. 그래서 이미 파워라인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통신망을 구축할 때 TV처럼 플러그만 하면은 바로 통신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미 설치가 뭐 집안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라인을 이용해서 뭐홈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액세스 네트워크로 쓰기가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하지만 단점이 이제 있다. 좀 통신하기가 좀 어렵다는 뭐 그런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으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 파워라인 자체가 목적이 파워를 디스트리뷰션하는 목적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망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기 하이 프리퀀시 쪽에 우리가 시비어 어테뉴에이션이 있다. 즉 고주파가 통과 안 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빠르게 데이터를 못 보낸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이런 일렉트리컬 프로퍼티가 계속 변화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파워에 붙어 있는 홈 어플라이언스들이 온 또는 오프 됐냐에 따라서 얼마나 홈 어플라이언스가 많이 붙었냐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고 저항값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일렉트리컬 시그널의 특성이 이제 달라지는, 즉 밴드위스가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체의 밴드위스가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뭐 노이즈가 많이 있을 수 있다. 트랜지언트 커런트라고 하는데요. 순간순간 우리가 이 스위치 온오프를 함으로써 뭔가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단의 그림은 파워 라인을 썼을 때 우리 디지털 시그널과 파워 시그널, 60Hz에 해당하는 파워 시그널이 하나의 링크를 공유하는 모습을 개념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FDM 방식이죠. 주파수가 서로 다른 시그널을 하나의 피지컬 링크에 동시에 흘려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그래도 속도 한 100mbps까지는 최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전에는 실은 이 파워 라인을 이용해서 우리 통신하려는 굉장히 다양한 노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쪽에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한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무선이라든지 또 뭐 기타 이더넷이라든지 다양한 통신 방식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뭐 파워 라인을 이용해서 통신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뒤에 이 파이버 쪽은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조금 늦게까지 남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네, 녹화본은 오늘 저녁에 제가 조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액세스 할 것인가를 이 클래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학생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요 옵티컬 파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